안녕하세요. 저는 욕심으로 똘똘 뭉쳐 남에게 기생하려던 인간들을 박멸해버린 40대 여자입니다. 그 인간들은 누군가 호의를 베풀면 은혜로 알아야 될 텐데 그게 당연한 권리인 줄 착각하더라고요. 제가 진심으로 베푼 마음은 결국 큰 상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가족이라는 명목 아래 제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했던 저희 시댁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하자면 전 아빠의 얼굴이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저희 아빠는 제가 6살 때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제게 아빠는 언제나 흐린 기억 속에서 절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웃고 계시던 모습뿐입니다. 가끔은 이 짧은 기억이라도 잊고 싶지 않아 일부러 앨범까지 찾아보곤 했어요. 엄마, 이분이 우리 아빠 맞지? 아빠 키가 되게 크셨네. 그리고 이 가죽 자켓을 좋아하셨나 봐. 사진마다 입고 계시는 것 같아. 맞아. 그 옷을 얼마나 좋아했던지 한여름 빼고 매일 입고 다녔다니까. 키도 큰 양반이 가죽 자켓까지 입고 다니니까 잘생겼다는 소리도 꽤 많이 들었고.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해주면서 언제나 즐거워하셨습니다. 제가 모르는 시절의 아빠, 젊고 건강했던 아빠는 엄마의 추억 속에 고스란히 살아계셨어요. 아빠는 외동딸인 절 무척이나 예뻐하셨대요. 네 아빠가 널 얼마나 애지중지하던지 밖에 나갈 때면 꼭 옆구리에 끼고 불면 날아갈세라 꼭 붙들고 다녔어. 너 돌잔치 때 인간 네 아빠가 너보다 더 많이 울어서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 진짜요? 제 돌잔치인데 아빠가 왜 우셨어요? 네가 잘 자라서 한 살이나 된 게 기특하다면서 울었지 뭐야. 네 아빠가 그만큼 널 예뻐하고 사랑했단다. 지금 이렇게 숙녀가 된 모습을 봤으면 얼마나 좋아했을까. 아빠가 하늘에서 절 보고 싶어 하듯 저도 추억 속에만 있는 아빠가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시려 정말 많이 고생하시고 애쓰셨지만 제겐 어쩔 수 없는 그리움이 늘 따라다녔어요. 엄만 생계를 유지하려고 시장에서 생선 장사, 채소 장사, 나물 장사까지 돈 되는 모든 걸 내다 파셨거든요. 여자 혼자 딸아이 키우며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다 보니 엄만 성격이 억세기가 말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머리 관리하기 귀찮으시다고 늘 쇼커머리만 고집하시고 목소리도 담장을 넘을 정도로 쩌렁쩌렁 하셨어요. 아줌마, 나 맨날 사가는 단골인데 오늘은 좀 깎아줘. 내가 저번에도 5,000원치나 사갔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차비만 좀 빼줘. 2,000원치 콩나물 사가면서 차비 빼달라는 사람이 어딨어. 아줌만 그럼 내가 여기까지 콩나물씨로 들고 온 차비 더 줄 거야?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엄마의 드센 성격은 손님들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혹시라도 주변 사람 중에 엄마에게 돈을 빌려달라거나 돈 관련된 얘기만 해도 엄마 무섭게 화를 내셨어요. 민영 엄마, 내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 그런데 혹시 모아둔 돈 좀 없어? 내가 이자 진짜로 잘 쳐서 다음 달에 바로 갚을게. 우리 한 동네 산 지도 20년이 넘었는데 내가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어? 그래도 정 못 믿겠으면 차용증이라도 쓸게. 그니까 혹시 몇백이라도. 이 몇백이 누구지 걔 이름이야? 내가 무슨 자선 사업가인 줄 아나. 돈 필요하면 벌어서 쓰던지 은행에 가던지. 그딴 얘기하려면 내 집에서 썩 꺼져. 이딴 얘기 들으려고 커피 한 잔 준 것도 아까워 죽겠네. 평생을 잘 지내던 분 앞에서도 돈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매정하게 구시던지 제가 다 그분에게 사과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엄마, 아까 옆집 아주머니한테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냥 여유가 없어서 안 된다고 하시면 되지. 아주머니 결국 울면서 가셨잖아요. 이렇게 안 하면 돈 빌려달라고 파리떼가 얼마나 꼬이는데 과부가 딸 하나 키우고 산다고 얼마나 무시하는 줄 알아? 이런 상황일수록 더 악착같이 살아야 무시를 안 당하는 거야. 너도 누가 돈 얘기하면 단칼에 거절해야 돼.
알겠지? 이렇게 엄만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가시를 잔뜩 세우고 사셨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딸인 제겐 자상한 엄마였다는 거죠. 엄만 유독 제 걱정이 많으셨는데 제가 잠시라도 연락이 안 되면 온갖 나쁜 상상을 하시면서 무척 불안해하셨답니다. 언젠간 제가 보충 수업 중이라 연락을 못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무더운 날씨에 엄마가 땀을 뻘뻘 흘리며 학교와 학원을 이지합듯이 찾아다니셨더라고요. 저는 그날 살면서 제일 크게 혼이 났습니다. 넌 왜 연락이 안 되니? 학원에 있으면 있다고 미리 연락해야지. 엄마가 네 학교부터 동네까지 얼마나 찾아다닌 줄 알아? 엄마 땀 좀 닦으세요. 오늘 하필 학교 일찍 끝나는 날이라 그냥 바로 학원에 왔다고요. 아직 해도 안 졌는데 그렇게 내 걱정이 됐어요? 당연하지. 네 아빠 그렇게 보내고 엄마한테 너 하나뿐인데 그런 걱정이 안 돼? 다시 너 연락 없이 어디 가지 마. 네 엄마 숨 넘어가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엄마 성격이 이러시다 보니 저도 꽤 오랜 시간 엄마가 인색하고 매정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에 날아온 우편 한 통을 보고 엄마를 달리 보게 되었어요. 두툼한 우편 봉투 안엔 몇 년치 불우유 성금 기부 내역이 쓰여 있었거든요. 엄만 연말마다 고액의 성금을 익명으로 전달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순간 머리가 띵해졌어요. 손님들과 툭하면 싸우고 돈 문제에 극도로 예민했던 엄마가 사실은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지셨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던 거예요. 딸인 절 지키려고 고슴도치처럼 늘 가시를 세고 사셨지만 속은 누구보다 여린 분이라는 걸 딸인 저마저 모르고 있었네요. 전 엄마의 비밀을 지켜드리고 싶어 그 우편물을 모른 척 했습니다. 하지만 곧장 달려가 엄마를 안아드렸어요. 어머, 우리 딸이 오늘따라 왜 이럴까?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니면 뭐 사고 싶은 거라도 생긴 거야? 엄마도 참 딸이 엄마한테 안기는 게 뭐가 어때서요? 엄마 저 키우느라 고생 많죠? 제가 이 다음에 돈 많이 벌어서 엄마 꼭 호강시켜 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딸이 갑자기 철이 들었나? 그래, 말이라도 고맙다. 부자 안 돼도 좋으니까 그냥 엄마 곁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자라줘. 사랑해, 우리 딸. 저는 조금 강해 보일지 몰라도 한없이 따뜻하고 든든한 엄마의 사랑 덕분에 대학까지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답니다. 엄마는 제가 20대 중반쯤에 동네 쭈꾸미 식당을 오픈하셨어요. 엄마는 음식 맛은 재료가 좌우한다며 조금 비싸더라도 무조건 질 좋은 쭈꾸미만 취급하셨답니다. 그동안 시장에서 장사를 워낙 오래 하셔서 물건 보는 눈 하나는 기가 막혔거든요. 처음엔 노포같이 작고 허름한 식당이었는데 워낙 음식 솜씨가 좋으셔서 오히려 허름한 식당인 게 더 인기 포인트가 되었어요. 와, 이 집은 간판만 봐도 오래된 집인 것 같네. 그런 맛은 기본으로 보장되겠지. 사장님, 여기 쭈꾸미 볶음 3인분만 주세요. 사실 그때 개업한 지 3년밖에 안 됐지만 사람들은 엄마의 괄괄한 말투나 허름한 가게를 보고 20년 이상 된 동네 맛집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식당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이 끊이질 않았고요. 처음엔 동네 주민 몇 명이 궁금해서 들렀다가 금세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해졌죠. 엄마의 쭈꾸미 가게는 말 그대로 대박이 났습니다. 옛날엔 동네 어르신들이 주로 오더니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요즘엔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온다. 그 친구들 올 때마다 꼭 우리 딸 같아서 푸짐하게 줬더니 그게 그렇게 좋았나 봐. 엄마, 우리 물 들어올 때 노져봐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면 그 친구들이 좋아하는 매운 메뉴도 개발해보면 어때요? 엄마 매운 쭈꾸미도 기가 막히게 잘하잖아요. 엄마 전 머리를 맞대고 앉아 요즘 세대가 좋아하는 메뉴까지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운 쭈꾸미부터 새우 쭈꾸미, 치즈 삼겹살 쭈꾸미까지 이름만 들어도 군침이 도는 메뉴들이 줄줄이 탄생했어요. 덕분에 가게는 옆에 식당까지 매입해 2호점을 낼 정도로 번창했고요.
그래도 언제나 입장 대기줄이 저 멀리까지 설 정도로 손님들이 몰려왔습니다. 엄마의 주꾸미는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었지만 특히 제 남편이 정말 좋아했어요. 저는 30 중반에 결혼했는데 남편은 연애 때부터 엄마의 쭈꾸미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어머님 괜찮으시면 오늘 어머님 가게 가서 밥 먹을까? 결혼 전부터 너무 자주 온다고 싫어하시려나? 아니야. 엄마가 오빠 밥 잘 먹는다고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올 때마다 혼자서 3인분은 뚝딱 해치우잖아. 내가 엄마한테 전화해둘게. 남편은 가게 문턱이 닳도록 찾아오면서도 밥을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다며 엄지척을 하곤 했습니다. 어머님, 쭈꾸미 맛이 오늘도 기가 막힙니다. 어쩜 먹을 때마다 입안에서 살살 녹는 것 같죠? 저 이제 다른 데서 쭈꾸미 먹지도 못한다니까요. 어머님 솜씨에 제 입맛이 너무 높아져서 큰일이에요. 젊은 사람이 넉살도 참 좋네. 자네한텐 먹고 싶은 만큼 무한 리필이니까 실컷 먹고 가게나.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가 밥 먹고 설거지까지 다 하고 갈게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어머님 하며 아주 곰살맞게 굴었습니다. 식사값도 꼬박꼬박 지불하면서 밥값을 더해야 한다며 식당 일을 돕기도 했어요. 집안에 언제나 여자들 뿐이었는데 듬직한 남편이 식당에 있으니 가끔 오던 진상 손님도 싹 사라지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이쪽으로 앉으시죠. 주문은 어떤 거로 하시겠어요? 저희 여기 처음 오는데 뭐가 제일 잘 나가죠? 사장님이 추천 좀 해주세요. 아, 첫 방문이세요? 여기가 사실 저희 예비 장모님 가게인데 제가 맛 하나 확실하게 보장합니다. 젊은 분들한텐 치즈 쭈꾸미가 제일 잘 나가는데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남편은 설거지나 가게일 뿐 아니라 손님들까지 사로잡으며 가게 마스코트 역할까지 톡톡히 해나갔습니다. 어쩌다 잠깐 들는 손님들도 남편의 넉살 좋은 한마디에 웃음을 터뜨리곤 했고요. 엄만 그런 남편을 너무나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얼른 결혼하라며 엄마가 먼저 나서서 서두르기까지 하셨답니다. 저도 당연히 남편과 결혼할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선 저도 예비시댁과 가깝게 지냈습니다. 예비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보다 3살 어린 시누이까지 단란한 4가족이었어요. 그때 남편도 저도 직장인이었고 저희 엄마 물론 시부모님도 모두 일을 하고 계셨지만 제일 젊은 시누인 백수인 상태로 집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새언니, 저도 예전에 한 달인가 직장생활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난 죽어도 다시 직장인 하라면 못할 것 같아요. 출퇴근 시간 맞추는 것도 너무 싫고 상사들이 잔소리하는 것도 딱 질색이에요. 직장일 하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세상 어떤 일을 해도 싫은 거 참아가면서 일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힘든 일도 이겨내고 나면 성취감도 들고요. 성취감요? 아, 전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냥 내 가게나 열어서 사장님 하고 싶어요. 예비 시누인 딱 봐도 끈기 있는 성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나이가 30에 가까운데 마냥 집에서 놀고 있을 수는 없으니 예비 시부모님이 이것저것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도 작은 파스타 가게나 카페를 차려주셨는데 다 1년도 못 가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외식 사업 경험이 많잖아요. 레스토랑도 해보고 카페도 해봤고요. 요즘은 경력이 곧 스펙이라면서요? 그러니까 다음 식당은 제대로 투자해서 크게 차릴 거예요. 시누인 10평짜리 파스타 가게를 마치 대규모 레스토랑이었던 것처럼 말하고 다녔습니다. 시누이가 차리고 싶다는 식당도 매번 컨셉이 바뀌더라고요. 어느 날은 퓨전 음식을 하고 싶다 하더니 또 어느 날은 프리미엄 디저트 가게를 해야겠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사실 시누이와 전 2살 차이뿐이었는데 말하는 걸 보면 7살짜리 어린애가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결혼한 이후에도 시누인 무인 빵집을 열었다가 또 한번 말아먹었네요. 아니, 요즘 다들 무인무인하길래
무인 빵집으로 차린 건데 어떻게 손님은 없고 빵 도둑들만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빵 만드는 시간보다 CCTV 돌려보는 시간이 더 길었다니까요. 아가씨, 아무리 무인이라도 빵집이면 빵 퀄리티에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요? 아가씨 빵을 직접 만든 것도 아니었죠? 새언니가 진짜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누가 요즘 힘들게 직접 만들어요? 다 공장에서 떼오지. 신우인 여전히 헛된 꿈에 부풀어 시댁 살림을 다 거덜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몇 번 말아먹고 나니 시부모님 노후 자금도 이미 다 끌었었고 본인이 모은 돈도 당연히 없었고요. 시부모님은 그런 아가씨를 혼내기보단 항상 아픈 손가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유리 걔가 하면 참 잘하는데 이상하게 일이 안 풀린다. 진짜 굿이라도 해야 하나? 그래도 세아가 네가 걔보단 사회 경험이 많으니까 옆에서 잘 좀 챙겨줘. 우리 딸이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 있겠니? 하지만 그런 걱정을 하시기엔 그때 신우의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저도 신우에게 이것저것 조언을 해주긴 했지만 정작 신우이가 제게 바란 건 오직 돈뿐이었습니다. 새언니, 저한테 잔소린 그만하고 혹시 나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엄마 아빠는 이제 곧 죽어도 한 푼도 없다고 하시고 근데 투자금이 있어야 가게를 차릴 거 아니에요. 저 백수라고 대출도 안 나와요. 새언니는 대학 졸업하고 지금까지 직장인이었으니까 돈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가씨, 제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정말 사정이 급해서 돈을 빌리고 싶으면 지금처럼 돈 줘요 하고 투정만 부리면 안 되죠. 저도 종일 힘들게 일해서 모은 돈인데 적어도 어디에 쓸 돈인지 상환객은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 설명해 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치, 이게 잘난 척하네. 기다려봐요. 내가 사업 계획서라도 써서 들고 올 테니까요. 새언니 그거 보고 나서 괜찮으면 군말 없이 나한테 돈 빌려주는 거예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아요. 그러더니 신우인 며칠 뒤 스케치북 하나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끝내주는 사업 계획서를 들고 온다더니 유치원생이 재롱 부리는 것도 아니고 색연필로 오색 찬란하게 뭔가를 적어왔더라고요. 본인은 그게 또 꽤 마음에 들었는지 저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까지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 이제 이 배유리의 끝내주는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들 박수! 사업 설명회가 끝나면 투자자분들께 특별히 질의응답 시간도 드릴게요. 우선 제가 생각하는 아이템은 원테이블 양식 레스토랑이에요. 다들 제가 파스타 끝내주게 잘 만드는 거 알죠? 가게 한 타임에 딱 한 팀만 원테이블로 모시는 그런 식당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손님 뒤치다꺼리 하느라 바쁘지도 않고 손님들도 프라이빗하게 즐기고 좋잖아요. 우와, 너무 좋은데? 우리 딸이 정말 열심히도 준비했네. 그지? 자, 다들 박수! 시댁 식구들은 그 황당한 발표를 듣고도 잘했다며 손뼉까지 치고 있었어요. 저는 손까지 번쩍 들고 신우에게 물었습니다. 아가씨, 다 좋은데 원테이블로 운영하면 그만큼 손님이 한 타임에 한 팀뿐이라 매출이 엄청 제한될 텐데요. 임대료며 재료비며 인건비까지 고려하면 마진이 남긴 할까요? 그리고 한 팀만 받는다고 해도 예약 취소나 변동이 생기면 수익 구조가 완전히 흔들릴 수도 있어요. 손님 몰리는 시간대만 집중해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현실적으로 지속 가능할까 싶네요. 새언니, 그건 가게 운영하는 제가 걱정할 부분이고요. 언니는 투자만 해주시면 돼요. 언니도 알다시피 저희 집 사정이 그렇게 여유 있지 않아서 새언니의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아가씨뿐 아니라 시부모님까지 눈을 반짝이며 절 쳐다봤습니다. 다행히 그땐 남편이 제 편을 들긴 하더라고요. 유리사업 설명회라더니 이 사람한테 결국 돈 달라는 자리였어? 우리도 직장인이라서 월급 받는 거 뻔한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렇게까지 해. 나도 내 동생 일이라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지만 이건 좀 아니지. 남편이 먼저 한 소리를 해준 덕분에 저도 제 의견을 강하게 어필할 수 있었어요. 아가씨, 이 사람 말이 맞아요. 저도 아가씨 일인데 물론 도와드리고 싶죠. 하지만
돈 달라는 목적이 너무 분명한 이런 자리는 많이 불편하네요. 투자라는 게 원래 확실한 계획과 신뢰가 있어야지. 그냥 돈 주세요. 전 잘 될 거예요 하고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신우인 지금 사람 무시하는 거냐며 툴툴거렸습니다. 시모도 좀 불편한 기색이었고요. 하지만 제가 조금 세게 말한 덕분에 한동안은 제 앞에서 사업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평화를 찾은 듯 문제없이 일상을 이어갔고 저는 결혼 7년 동안 아들 둘을 낳았어요. 저희 부부도 아이를 낳고 참 기뻤지만 무엇보다 저희 엄마가 정말 좋아하셨답니다. 아이고, 이 떡두꺼비 같은 녀석 좀 봐. 우르르 까꿍. 내가 네 외할머니다. 그놈 참 누구 아들인지 잘생겼다. 장모님, 저도 이 사람도 아이 낳고 키우면서 장모님 쭈꾸미가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몰라요. 이제 이 사람 모유 수유도 끝났으니까 화끈하게 매운맛으로 먹고 가려고요. 그래, 그래. 오늘 내가 정신 번쩍 나게 매운맛으로 실컷 해주마. 하여간 이 장모밥은 우리 사이가 제일 잘 먹는다니까.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을 때도 엄만 적극적으로 육아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가게가 더 커지는 바람에 식당 일만으로도 정신이 없으셨지만 원체 여장부 기질인 엄만 무엇 하나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엄마의 도움으로 아이들을 키워나갔는데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조금 달라졌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에게 잘하고 처가에 잘하는 좋은 사위이긴 했는데 저한테만큼은 굉장히 시큰둥한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오랜만에 둘이 나가서 밥 먹고 올까? 맨날 엄마 쭈꾸미만 먹지 말고 교회로 나가서 구경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오자. 아유, 싫어. 귀찮아. 둘이 나가서 뭐해? 집에서 대충 배달이나 시켜 먹던가. 남편은 저와 둘이 있는 시간을 굉장히 불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어쩌다 분위기라도 잡으려고 하면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저를 밀치기까지 했다니까요. 결혼하고 아이까지 낳고 나면 와이프를 여자로 안 본다더니 남편이 딱 그 말 그대로였습니다. 저한테 무관심한 것도 그렇고 아예 다른 여자들과 절 대놓고 비교하더라고요. 같이 TV를 보다가 여자 연예인들이 나오면 대놓고 절 힐끗 쳐다보며 비웃었고요. 당신 뭐야? 방금 왜 내 얼굴 한번 보고 비웃어? 아니, 좀 웃기잖아. 저 연예인 당신보다 5살이나 많은데 딱 봐도 당신보다 어려 보이지 않아? 피부도 그렇고 몸매도 그렇고 하다못해 옷 입은 것까지 하나하나 너무 비교된다. 저는 그런 남편의 말을 듣고 하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대체 누가 누굴 비교하나 싶었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더니 전 그래도 아주 마치고 정상 체중이었지만 남편은 그때 몸무게가 90kg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얼굴이나 잘생겼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얼굴도 살이 디룩디룩 쪄서 꼭 살찐 황소개구리 같았거든요. 내가 진짜 어이가 없다. 당신이야말로 거울 좀 보고 와. 애는 당신이 낳았어? 제발 배달 음식 좀 그만 먹고 운동 좀 해. 귀찮게 뭐하러 운동을 해. 내가 뭐 잘 보일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들은 남편이 이렇게 무관심하게 나올 땐 바람이라도 났나 의심해보겠지만 저는 남편이 워낙 퍼져 있으니 그런 걱정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뜩이나 남편도 자꾸 제 신경을 긁는데 한동안 잠잠했던 시댁도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예, 어머마. 내가 저번에 지나가다 보니까 사부인 식당에 사람이 구름대처럼 몰려서 발 디딜 틈이 없더구나. 대체 비결이 뭐니? 우리 유리도 계속 식당 한번 차리려고 기회 엿보고 있는데 사부인께 말해서 대박 나는 노하우라도 들을 수 없을까? 아, 아가씨가 필요하다면 여쭤볼 순 있는데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진 않을 거예요. 저희 엄마 아주 젊어서부터 시장에서 일하셨고 휴일도 없이 열심히 일만 하시거든요. 비법이라면 그게 비법일 텐데 아가씨가 그렇게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 우리 딸이 왜 못해? 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사부인도 하셨는데 우리 딸은 대졸이야, 대졸. 예, 그러지 말고
사부인께 부탁드려서 우리 유리 가게 하나 차려주면 안 되겠냐? 아니면 그 쭈꾸미집 분점이라도 차리면 좋을 것 같은데. 나도 그렇고 유리도 땡전 한 푼이 없네. 너희 어머니 현금 부자라고 그 동네 소문이 파다하더구만. 어떻게 한 1억만 안 될까? 시모는 아예 구체적으로 1억을 빌려달라며 저희 엄마까지 거론하시더라고요. 전 순간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시모는 당연하다는 듯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저희 엄마의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거죠. 하지만 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 순간 어릴 적 엄마가 돈 거래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시던 게 생각나기도 했고요. 어머님, 다신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설사 저희 엄마가 여유가 있으시더라도 그 돈 다 노후 자금으로 쓰실 돈이고 무엇보다 제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저희 엄마 돈이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아가씨가 이때까지 실패한 가게가 몇 갠데 제가 뭘 믿고 돈을 빌려드리겠어요? 괜히 저희 엄마가 힘들게 가게를 해서 번 돈까지 날릴 수는 없죠. 오늘 그 말씀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제 대답이 시모의 예상보다 훨씬 단호했는지 시몬 불같이 화를 내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내가 너 잘났다 하니까 얘가 아주 시대 거는데 상투를 잡으려고 하네. 내가 뭐 그냥 돈 내놓으라고 했어? 사부인이 갑부라시길래 혹시나 해서 말해본 거지. 넌 정말 인정머리도 없다. 넌 친정이 부자라 잘 모르겠지만 우리 딸 저러고 놀고 있는 거 보는 내 심정을 네가 알긴 하겠어? 말씀이 심하시네요. 저희 엄마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시장에서 행상까지 하시면서 저 힘들게 키우셨어요. 어머님이 아가씨 일이라면 무조건 오냐오냐 하시니까 아가씨가 계속 돈 빌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결국 시모와 전 끝까지 얼굴을 붉히며 말싸움을 했고 그 이후 서로 굉장히 서먹서먹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평소에 아이들 보여드리려고 일부러라도 시댁에 자주 가곤 했는데 그 이후엔 서로 발길을 뚝 끊어버렸어요. 남편은 시모에게 무슨 말을 전해들었는지 대뜸세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사정이 급했으면 장모님께 부탁까지 드리려고 했겠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당신이 말이 심했어. 당장 가서 사과드려. 그리고 장모님도 좀 너무하시네. 자식이라곤 당신 하나뿐인데 돈 좀 쓰셔도 되잖아. 나중에 그 돈 다 짊어지고 가실 것도 아니고 사위 여동생인데 한 가족처럼 생각해 주실 수도 있잖아. 그럼 좀 도와주실 수도 있는 거지. 뭘 그렇게까지 반응해? 남편은 대놓고 시모 편을 들며 제가 너무했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이때까지 참고 있던 게 뻥 터져버렸어요. 당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우리 엄마 돈을 왜 내가 시댁에 써야 되는데? 엄마 돈은 엄마 돈이지. 그리고 대체 누가 한 가족이야? 사돈이면 사돈답게 서로 예의 지키고 적당히 선을 유지해야 맞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가씨 사업 자금을 대주고 싶으면 당신이 사채라도 써서 빌려주던가.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집까지 거덜내려고 난리야? 당신 진짜 그렇게 정 떨어지게 말할 거야?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냐고. 아우, 됐다. 말을 말자, 말을. 남편은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더군요. 그 이후 저희 부부는 꽤 오래 냉전에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예전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 나누던 땐 이미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집안 분위기도 바깥 날씨도 한겨울이던 어느 날, 그날도 남편은 말도 없이 출근하고 저는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오후 출근을 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혹시 민영이 전화 맞아요? 나 사장님 가게에서 일하던 연아 아줌마야. 아, 네. 아주머니, 어쩐 일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혹시 엄마 전화 안 받으세요? 엄마 식당엔 10년 이상 가족처럼 일해온 조선족 아주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주머니 손도 야무지시고 항상 열심히 일해주셔서 엄마도 믿고 의지하는 직원이었어요. 연하 아주머니는 발까지 동동 구르는 게 들릴 정도로 다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영아,
큰일 났다, 큰일 났어. 글쎄 사장님이 암이란다. 얼마 전에 병원 다녀오셨다던데 암 진단을 받으신 모양이야. 너한테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는데 어떻게 딸이 너한테 비밀로 하겠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왜 어째서 그런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전 일단 전화를 끊고 출근도 미룬 채 엄마 가게로 달려갔습니다. 엄만 그때도 부엌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재료 손질을 하고 계셨어요. 엄만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연신 기침을 하시더라고요. 엄마. 민영아, 너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출근 안 했어? 근데 너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전 엄마에게 상황 설명도 못하고 손님이 보건 말건 곧장 달려가 안겼습니다. 엄만 깜짝 놀라시다가 제가 계속 우니까 더는 묻지도 않고 절 달래주시기 바빴어요. 엄마, 왜 말 안 했어요? 그동안 계속 기침하고 아팠던 거예요? 맨날 주방에서 가스 냄새 맡고 일만 하다가 기어이 그러 무서운 병까지 얻은 거냐고요.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엄마 고생시켜서 그런 거야. 평생 고생만 하시던 저희 엄마, 자식 하나 기르겠다고 온갖 일을 마다 안 하시고 고생하시더니 결국 폐암 2기라는 무서운 진단을 듣고 만 겁니다. 제가 엄마 덕분에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다니고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는 동안 저희 엄만 점점 병들어가고 있었나 봐요. 자식은 저 하나뿐인데 저라도 엄마 건강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이 너무나 죄스러웠습니다. 아이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은아가 기어코 너한테 전화 모양이구나. 엄만 괜찮어. 울지 말어. 아유 얼굴 상할라. 아휴 우리 딸 애도 둘이나 낳았는데 엄마 아프다니까 놀라서 눈물까지 흘리며 달려왔어? 엄마한테 우리 딸밖에 없네. 엄마는 애써 웃으시며 제 눈물을 닦아주셨어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건 어린아이처럼 엄마 품에서 우는 것뿐이었어요. 그 뒤로 전 곧바로 회사를 관두고 엄마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아직 제 아이들이 어렸지만 남편이 그래도 애들한텐 참 잘하는 편이라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엄마를 보살피는 데만 집중했어요. 엄마 그냥 간병 있으면 되는데 너 병원에서 잠도 못 자고 불편해서 어쩌려고 그래. 아니에요 엄마. 내가 엄마 성격 몰라요? 엄마 가뜩이나 예민한데 아프면 더 신경 쓸 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간병하는 게 마음 편해요. 그렇게 엄만 곧장 항암 치료에 들어가셨어요. 독한 항암 치료 때문에 엄만 머리카락이 점점 빠져나갔고 손톱까지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마다 구토로 괴로워하셨고 피로와 식욕 부진은 늘 엄마를 괴롭혔어요. 하지만 엄만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우리 엄마 독한 건 진작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힘들다는 소리 한 번을 안 해요? 엄마도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말 좀 해봐요. 나야 침대에 앉아서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되는데 고생은 우리 딸이 더 많지. 엄만 괜찮으니까 너 나가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와. 아휴 며칠새 살이 쏙 빠졌네 우리 딸. 전 매일 엄마 곁에서 수발을 들고 약과 식사를 챙기며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애써 기운을 내시는 걸 알기에 엄마 앞에서 늘 웃으려고 했어요. 가끔은 가발을 씌워드리며 장난을 치기도 했고요. 엄마, 오늘 생신 선물로 미리 드리는 거예요. 엄마 생머리 한번 꼭 해보고 싶다면서요. 이거 한번 써봐요. 아, 우리 엄마 꼭 탤런트 같네. 이게 아픈 엄마를 놀리네. 그래도 오랜만에 긴 머리 한 걸 보니까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네 아빠가 엄마 긴 머리에 반했잖니. 엄마랑 전 한창 가발을 가지고 놀며 예전처럼 웃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상태는 나빠지셨고 전 날마다 의사 선생님께 엄마 좀 살려달라고 빌었어요. 선생님, 폐암 이기면 생존율이 그렇게 낮지 않다는데 왜 우리 엄마 낫질 않는 걸까요?
제발 저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가능하다면 제 패라도 가져가세요. 제발요. 제가 아무리 울고 빌어도 엄만 이제 깨어있는 시간보다 야계추에 잠들어 계시는 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엄마 친동생 같이 일하던 연하 아주머니도 병문안을 와서 부쩍 상태가 나빠진 엄마를 보고 몹시 오열하셨어요. 아휴, 우리 사장님, 우리 언니 어떡하면 좋니? 얼굴이 다 상해서 아주 몸에 뼈만 남았네. 아이고, 언니 정신 좀 차려봐요. 1년 사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민영아, 네가 고생이 참 많다. 그래도 네 엄마 무척 강한 분인 거 알지? 언닌 꼭 이겨내실 거야. 우리 믿고 기도 열심히 하자. 엄만 정말로 강한 사람이었는지 2년간의 투병 생활을 잘 이겨내고 계셨습니다. 엄마도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셨거든요. 나 절대로 내 딸 두고 안 죽는다. 가게일도 너한테 가르쳐야 되고 내가 아직 할 일이 많어. 그래 엄마, 나만 두고 가면 안 돼요. 우리 엄마 시장에서 제일 독하고 무서운 사장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만 할 수 있어요. 우리 조금만 더 힘내요. 하지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기력이 조금 생기셨을 때 근교로 여행을 다녀왔답니다. 가서 바다 구경도 실컷 하고 오랜만에 조개구이도 먹고 왔네요. 엄마, 이 조개 좀 드셔보세요. 제가 까드릴게요. 이 집도 잘하긴 하는데 역시 우리 엄마가 해주는 밥이 최고다. 그죠? 어디 먹어보자. 이 집은 양념은 잘하는데 조개가 영 싱싱하지 않네. 생물일수록 좋은 걸 써야 하는 법이야. 아파서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음식 앞에서 여전히 엄마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저녁 전 해가 지는 풍경을 보며 엄마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보여요? 벌써 해가 지고 있어요. 난 예전부터 노을 지는 거 보면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밤이 오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과 이별해야 할 것 같아요. 왜 영원한 건 없는 걸까요? 엄마, 난 아직 엄마한테 못해드린 게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걸까요? 민영아, 울지 마라. 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이별이 있는 법이란다. 너무 괴로워 마라. 엄마가 언제나 널 지켜보고 있을 거야. 엄만 제게 너무나 따뜻하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이셨습니다. 그렇게 여행을 다녀오고 한 달 뒤 엄만 제 품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기침이 심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 기침도 안 하시고 가래 때문에 힘들어 하시지도 않고 편안하게 하늘에 계신 아빠의 곁으로 가셨답니다. 전 서둘러 엄마의 장례를 준비했고 아이들 보느라 고생했을 남편도 함께였어요. 그때까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첫날부터 빈소에 다 같이 와 저를 위로해 주었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 좋은 세상에 왜 그렇게 빨리 떠나셨어요? 며느라, 너도 그동안 고생이 많았다. 많이 힘들지? 그래도 기운 냈으면 좋겠구나. 새언니, 어떡하면 좋아요? 힘들겠지만 밥 잘 챙겨 드시고요. 저도 사돈 어르신 가시는 길 돕고 싶어서 소식 듣자마자 달려왔어요. 그래 어머마, 시킬 일 있으면 편하게 시키거라. 그땐 그래도 시댁 식구들에게 약간 감동하기까지 했네요. 아무리 사돈이라지만 일전에 다툼도 있었고 제 일처럼 도와주긴 쉽지 않은 법인데 그래도 그땐 이래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제 남편도 묵묵히 사위로서 끝까지 자리를 지켰고요. 그렇게 엄마 발인까지 다 끝내고 집에 돌아오자 갑자기 시모가 절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제 사부인 장례도 다 끝났으니 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너 사부인이 운영하시던 식당은 어떻게 할 생각이니? 네? 식당이요? 사실 아직 정신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생각은 못 해봤어요. 이제 차차 생각해 보려고요. 그래?
그러면 말이야, 어차피 너도 평생 직장일만 하던 사람이고 우리 아들도 사업엔 생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식당을 나하고 우리 딸이 맡으면 어떨까? 아까운 식당 괜히 오래 비워서 손님 다 끊기게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가 1호점, 2호점 나눠서 운영하마. 그럼 너도 좋지? 이참에 네 신우한테 물려주고 내가 그 옆에서 도와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지금 너무 황당해서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 줄 모르겠네요. 저희 엄마 식당을 아가씨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가져가는데요. 딸인 저도 생전 엄마의 뜻에 따라 움직일 건데 어떻게 아무 자격도 없는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감히 그 식당을 탐내세요? 어머님이 솔직하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제 생각대로 말씀드릴게요. 어머님의 그 제안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제가 대체 왜 그래야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그제야 전 장례 기간 내내 열심히 절 돕던 시댁 식구들의 속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제가 정신없을 틈을 타서 가게를 홀랑 집어삼킬 작정이었나 봐요. 뭐? 무슨 자격이 있냐고? 너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너 빼고 우리 가족 전부가 찬성했다. 넌 결정권 없어. 어차피 네가 부모가 있기라니, 형제가 있기라니. 시부모가 친부모처럼 가게까지 챙겨주겠다는데 그럼 감사한 줄 알아야지. 고집 부리지 말고 네 시누이한테 줘라 그냥. 우리 딸이 여러 번 실패했으니까 이젠 정말 잘할 거다. 어쩌면 네 어머니보다 우리 딸이 훨씬 잘할지도 모르지. 그땐 내가 한몫 단단히 챙겨주마. 그럼 됐지? 전 정말 기가 막혀서 말문이 다 막히더라고요. 거실에서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남편도 이때다 싶어서 한몫 거들더라고요. 그래, 내 동생 한번 믿어봐. 당신만 참고 눈 감아주면 우리 가족 전부가 행복할 텐데 그거 하나 못 참아줘? 엄마 말대로 이제 당신은 친정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그리고 내 동생을 친부모 친동생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맡겨보자고. 그러다 3호점 4호점까지 내면 좋잖아. 당신은 어차피 다시 회사 들어갈 계획이라며. 그러니까 백순 우리 동생 한 번만 도와줘라 좀. 점이 가경이라더니 남편은 아예 시부까지 한 자리를 줘서 가족 회사로 만들자고 신나게 떠들더라고요.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습니다. 전 그 순간 남편 주머니를 털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카드를 잘라버렸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남의 카드를 왜 자르고 난리야? 이거 우리 엄마가 준 카드인 거 내가 모를 것 같아? 넌 진짜 인간 자격도 없다. 우리 엄마가 그래도 당신이 하나뿐인 사이라고 나 몰래 카드까지 줘가면서 챙겼는데 넌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가족 회사 같은 멍멍이 소리가 하고 싶니? 사실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남편은 월급 대부분을 시댁 식구들 뒤치다거리에 쓰고 있었어요. 시누이 용돈은 물론이고 시부모님 생활비나 용돈까지 남편이 돕고 있었죠. 저희 엄만 혹시 그 문제로 저희 부부가 싸우기라도 할까봐 저 몰래 카드를 주면서 이걸로 부족한 생활비를 채우라고 하셨다는 걸 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고요. 진짜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지. 너 같은 놈은 남편 자격도 애 아빠 자격도 없어. 앞으로도 영원히 니네 집은 네가 챙겨. 내가 왜 네 가족이니? 우리가 뭐 피 한 방울이 섞였어? 아니면 날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나한테 생일 선물이라도 한번 해준 적이 있어? 어머님, 아버님, 안 그러세요? 가족이라고 저한테 받아가실 생각만 했지. 절 가족처럼 챙겨주신 적 있으시냐고요. 그리고 어머님, 제발 아가씨 좀 그만 감싸세요. 요즘 아가씨 술독에 빠져서 맨날 술만 먹는데 그거 보고도 아침에 해장국 꼬박꼬박 끓여주시죠? 아가씨 그거 고마하지도 않아요. 저는 더는 기생충 같은 당신 가족들하고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제 눈앞에서 사라지세요. 당신도 이제 내 남편 아니니까 당장 꺼져. 저는 그간 쌓였던 모든 걸 한 번에 폭발시켰습니다. 전 그렇게 한바탕 쏟아내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집에서 다 쫓아냈어요. 남편은 그제 아차 싶었는지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매달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흥분했어? 내 말 좀 들어봐.
난 이왕이면 가족끼리 힘을 합쳐보자는 말이었지. 그리고 나도 장모님께 항상 감사하다고 생각해. 난 오히려 엄마가 당신이 이딴 놈인지 모르고 돌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더는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혼해. 전 그날 저녁 바로 이혼서를 작성해 남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남편은 제발 자기 한 번만 살려달라며 그렇게 애걸복걸을 하며 빌더라고요. 좋은 말로 할 때 합의 이혼해. 소송까지 가면 누가 더 불리할 것 같아? 나도 당신한테 바라는 거 없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라, 제발. 결국 저흰 결혼 생활 9년 만에 완전히 남남이 되었답니다. 이혼을 하고도 남편은 구질구질하게 얼마나 매달렸는지 몰라요. 여보, 진짜 미안해. 사람 하나 살린다 치고 나 좀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너무 힘들어. 지금도 어머님 동생 카드값 좀 갚아달라고 매일같이 사람을 들들 볶고 우리 집 생활비도 내 월급에서 다 충당하고 있어. 온 식구가 나 하나만 바라보는데 나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넌 그걸 이제야 느꼈니? 난 결혼 생활 내내 지겨운 당신 식구들 때문에 지옥이었어.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가족인데 평생 오순도순 서로 챙기면서 살아봐 어디. 제발, 제발 여보, 나 좀 구해줘. 나 좀 여기서 제발 꺼내줘. 물론 전 가볍게 남편을 차단해버렸습니다. 어떨 땐 시모, 시누이, 시부까지 차례로 절 찾아오거나 전화로 울고불고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아가씨 자꾸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 접근금지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벌금이 어마어마할 텐데 아가씨 그거 낼 돈도 없잖아요. 아, 또 오빠한테 달려가서 돈 달라고 하려고요? 그마저도 벌금 얘기를 하니까 무서웠는지 절 직접 찾아오진 않더라고요. 지금 전 시댁 식구들과 완전히 절연하고 어머니와 동생같이 지내시던 연하 아주머니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마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식당 상호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괜히 광고처럼 보일까봐 식당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엄마가 안 계신 상황에서도 아직 맛집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전엔 엄마가 식당을 이어받으라고 매번 그러셔도 굳이 직장 생활하겠다며 고집을 피웠었는데 막상 식당을 운영해보니 엄마가 왜 그렇게 애착을 가지셨는지 알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편하신 자리에 앉으세요. 온 가족끼리 외식 나오셨나 봐요. 아이들도 먹을 수 있는 메뉴를 추천해 드릴까요? 음식부터 식당 구석구석까지 제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으니 저도 더욱 애정을 가지고 식당 일에 책임감을 느끼고 있답니다. 어느새 초등학생이 된 제 아들들도 이젠 제법 매운 쭈꾸미도 잘 먹고요. 어때? 엄마가 만든 새로운 쭈꾸미 요리인데 맛있어? 먹을만해? 마늘 맛이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 그리고 어른들은 매운 거 잘 먹는데 이거보다 더 매워도 될 것 같아. 지금은 음식 품평까지 해주며 가게를 얼마나 열심히 도와주는지 모릅니다. 연하 아주머니도 본인 식당처럼 마음을 보태주고 계시고요. 민영이 넌 딱 사장님 딸이 맞다. 평소에 사장님 깐깐하다고 소문이 자자했는데 가만 보면 민영이 네가 더 깐깐하게 군다니까. 정말요? 제가 엄마한테 제대로 배우긴 했나 봐요. 엄마가 사람 입에 들어가는 음식에 장난치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셨거든요. 물론 가게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가끔 제 진심을 몰라주는 손님분들이 속상하기도 하고 아이들 키우랴 가게 일하랴 몸이 부서질 것 같기도 합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독하게 마음을 먹고 사셨는지도 이제야 다 알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내몰지 않으면 버틸 수 없으셨겠죠. 전 엄마의 그 깊은 뜻을 이어받아서 굳게 마음먹고 씩씩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엄마, 하늘에서 아빠랑 같이 저 지켜보고 계시죠? 제가 가게 운영하는 거 어때요? 아마 엄마가 보면 답답한 구석도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항상 저 응원해 주신다는 거 알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엄마. 그래도 제 걱정하지 마시고 아빠랑 행복하게 지내셔야 돼요. 거기선 아프지 마시고요. 많이 그립습니다, 엄마.
전 엄마가 남겨주신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힘든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앞으로 힘든 순간이 온다면 늘 그런 엄마의 가르침을 생각하려고요. 엄마는 언제나 제 안에 살아계실 테니까요. 제가 아는 모든 일, 제가 웃고 울고 사랑하는 모든 순간마다 엄마의 따뜻한 눈길이 함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제가 엄마께 배운 강인함과 따뜻함으로 제 삶을 성실히 살아가고 있다는 걸 언젠가 제 아이들도 알아주겠죠? 오늘도 씩씩하게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모든 어머님들께 힘내시라고 응원을 보내며 이만 제 사연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